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류호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인 류호진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덥습니다. 네. 자, 요즘 그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 사태가 이 장기화되면서요. 이 메르스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전에 지금 대청병원, 을지병원, 충남대병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건양대병원 건양대병원까지. 이런데 초등학생들의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붙인다든지 딱 한 군데 왔답니다. 아니 글쎄요. 네, 그다음에 건양대병원 간호사실에 아니 다른 데도 왔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안 나와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여자 꼬마 자매가 그 편지를 써왔는데 감동이었던가 봐요. 네. 아무튼 곳곳에서 격려의 그래요? 이게 응원의 격려의 이런 게 답지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우리가 시민들이 이제는 너무 그 불안에 떨지 마시고 좀 의료진을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화인데 맞습니다. 우리 또 지역에서는 그 예전에 작년에 세월호 그 사태 때 팽목항에 가서 해장국 봉사를 했던 선마을 일식 예, 사장님 있죠. 임창용 사장인가요? 그분이 또 요번에 이 병원들 의료진들에게 초밥을 한 350만 원 상당의 초밥을 정성껏 싸가지고 초밥. 세계 병원의 의료진들한테 드시라고. 그 집 초밥 비싼데. 비싸죠. 보통 고기- 1만 원 아니죠. 그 이상. 고기 자체가 그 집은 또 자연산. 자연산을 주로 쓰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게 미담이 알려져서 아주 또 역시 선마을 일식. 그 집 참 좋은 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또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거.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 누군가가. 그런데 그런 거 들고 가는 사람한테까지 무슨 메르스인가 메르친가가 침투할 수가 있겠습니까? 메르치. 괜찮았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예.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그게 침투하면 진짜 나쁜 것이지. 바이러스. 오늘 저 보도에 보니까 그 14번 환자라고 지칭하신 분인데 인터뷰한 게 나왔더라고요. 본인도 몰랐다면서요? 본인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하긴 바깥에서는 떠들고 본인은 이게 내가 몇 근데 번인지를 몰라. 그 의료진들이 얘기를 안 해줬대요. 왜냐면 그거 알았으면은 스트레스지. 그 고통에 아마 네. 죽었을지도. 근데 퇴원을 하면서 자기가 몰랐다.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14번 환자로 인해서 80명이 감염이 됐어요. 엄청난 슈퍼 전파자인데 그분 뭐 상 하나 받나? 그렇게 많이 확산시키는 슈퍼. 아니 사실 그분도 피해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분도 사실은 그 일본 환자로부터 같이 병실에 있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도 여기 대전에 슈퍼 전염자라 할 수 있는 16번 환자. 그분도 따져 보면은 본인도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죠. 그분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몇 분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알면은 참 이분도 힘들죠. 내가 본인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이 퇴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료진들이 대처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정하고 싶고요. 이 난세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최근에 내가 하나 주워 들은 얘기 중에 이 영웅 얘기를 하나 꺼내야 되겠습니다. 영웅. 이 지난번에 메르스가 막 확산되고 할 때 의료진들도 사실은 좀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워했지 않습니까? 좀 두려워했죠. 예, 두렵죠. 사실은. 말은 그런데. 말은 못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시민들한테 더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나서야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지난주에 좀 잡혔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안심병원이나 이런 게 생기기 전에는 막 진짜 불안했죠. 불안했지 막 않습니까? 허둥지둥 뭐를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구 같은 중구에 경우가 그 사랄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중구에 이제 의사회하고 중구 의사회 의사분들이죠. 따지고 보면 의사회하고 이제 중구청장하고 회의를 또 이제 열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하고 해서 이제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개인병 이제 보통 의사회는 보통 개인 의원님들이 와 계십니다. 와 계시는데 종합병원 의사들 잘 안 와요. 이분들은 그렇죠. 안 오는데
개인 의원님들이 와서 다들 쭈삣쭈삣하고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가 의사로서 이럴 때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에 의사회 회장을 지냈던 그 이중화 원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요 비뇨기과 원장님이신데 이중화 비뇨기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나서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의사회가 나서서 아예 중구청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우리가 아주 이 시민들 대상으로 열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해주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호복, 방호복 입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 나와서 이렇게 봉사활동한다 그러면 결국 자기 병원 비워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자기 병원 비워두면은 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중화 원장 같은 경우가 내가 아무튼 나서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겠다. 그리고 이 메르스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문제가 된다 해서 감염이 됐고 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그게 하더라는 거야. 의사의 소명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 그걸 듣는 구청장이 뿅 안 가겠습니까? 야, 그렇게 해서 팍 넘어가는 제가 거지. 저도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예.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여기서 그렇지. 예,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메르스 환자를 내가 보겠다. 먼저 보겠다. 먼저 보겠다. 내가 뭐 누구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겠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나는- 그때 있었던 분들이 근데 저는 이중화 원장하고 그 새서울병원 원장 뭐 이런 분들이 쭉 근데 참여를 그렇죠. 했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 이중화 원장 아니 이름이 없는데 서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네. 서로 자기가 먼저 한다고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그러면은 이중화 원장이 한다 그러면 딴 사람도 다 또 자기 방원 가서 있을 텐데 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 뒤에 서 있기도 하고 또 다음 바꾸기 로테이션도 네.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아직도 이 우리 특히 중구 의사회 그 직업 윤리 의식은 분명하시구나 투철하다. 그러니까 내가 네. 그래서 요거를 소식을 듣고 다른 구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구는 쭈삣쭈삣 이게 슬금슬금. 안 된 거예요. 이 모임이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잠배 바람 빠지듯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안심병원이 지정이 되고 뭐 이래서 그렇죠. 그게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해체가 됐지만은 예. 그 전까지 이 중구 의사에 특히 이중화 원장을 비롯한 새서울병원인가요? 그 원장님 예, 그렇죠. 뭐 누구 막 이런 분들이 나서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우리 중구미를 지키자 이렇게 했던 거는 진짜 이게 보이지 않는 숨은 영웅들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진짜 이런 분들이 따져보면은 영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너무 대수롭게 여겨가는데 원래 미국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분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쫙 들어보니까 역시 이 중구는 뿌리가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도 오래됐고 꾸준히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신도시라든지 새롭게 생긴 도시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어지간하면 한 발 건너뛰면 형님 동생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선후배 학교 선후배 두 발만 건너뛰면 선후배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래. 이 끈끈하게 이게 슬금슬금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겠다고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 중구라는 또 특성이 있다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는 거죠. 그 이면에는 이 박용갑 중구청장의 보이지 않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노력이 되니까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을러준 게 아닌가. 또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뭐 깔때기 한번 대보려고. 그건 너무 냄새가 통나. 냄새가. 아니 냄새를 나자고 하는 얘기지 지금 뭐. 아니 냄새를 아니 방구를 끼면 냄새가 나야 되는 거지 뭐 안 나게 살짝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아니. 그냥 빵이 아니고 아무튼 이 이중화 네. 이 영웅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성품도 보면 부드러워요. 아니 그분 말고 또 몇 분이 더 계셨잖아요. 근데 그죠?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못 외워서 그런데 이 그 집행부들 그러니까는 중구 의사회 회장을 집행부들이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 기억나는 게 제가 지금 이중화 원장이 기억나는 거지 뭐 이중화 비뇨기과. 비롯해서
우리가 또 나이가 또 비뇨기과가 좀 기억에 자꾸 오지 않습니까? 아, 우리 자주 가봐야 될 때입니다. 네, 예. 예. 아니 자. 너무 이렇게 멀리하면 안 돼요. 네. 비뇨기과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주 신근해야 되고 이번 주에 우리 대전에 가장 뜨거운 뉴스라 그러면은 우리 대전의 명소라고 하는 이 대청댐 호반을 끼고서 풍광이 좋은 더 리스 레스토랑이 오늘부터 이제 영업을 안 하죠. 24일 오늘. 네, 오늘부터 어제까지 마지막 좀 오늘부터 뭐 커피 주신다는 얘기 있던데. 예, 커피는 이제 공짜로? 예, 아, 이제 모르고 찾아오는 분들이 지금 전화해 보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많이들 찾아왔답니다. 점심에 그래가지고 영업을 안 아니 합니다. 그럼 커피 마시고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드실 분은 드시고 뭐 딴 데로 또 식사하실 분은 가시는 거지. 예. 뭐 그랬더니 참 안타까운. 제가 이제 어제도 마지막으로 한번 가봤어요. 분위기. 그랬더니 뭐 여론은 야 이게 뭐 아니 우선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갑작스럽게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는 좀 차분차분히. 우리 이제 그러니까는- 디티뉴스에 이미 뭐 보도가 된 예, 이제 상황이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우리 저기 상무님이 좀 설명을 해줘야지 어떻게 돼서 왜 문을 닫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리스 하면은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저기 브라질 스타일의 전통 음식이죠. 브라질 전통 요리 추라스코 전문점이죠. 추라스코. 예. 이게 고기 끼워서 구운 다음에 이렇게 예, 쓸어주는 거 이렇게 예, 예. 조금씩. 예. 그건데 이제 브라질 말로는 이제 수아스코인데 우리 영어식 발음은 이제 추라스코 이렇게. 추라스코. 예, 브라질 전통식. 예, 전통 오케이. 요리죠. 예, 전통 요리. 예. 근데 이제 이 집이 이제 7년 전 2008년도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아, 2008년도 문 열었구만요. 예, 문을 열어서 네, 영업을 네. 이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풍광을 조경을 뭐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많이 해서 대전의 명소가 돼서 대전에서 특히 외교통상부나 이 세종 그 정부 청사에서 외국인 접대할 일 있으면은 그쪽으로. 아, 음식도 좋고 풍광도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음식에 거부가 없고 일단 풍광이 좋으니까 그분들한테 외부 브라보 손님들 소리를- 모시기가 좋은 곳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 우리 한국 내국인들한테는 이제 무슨 상견례라든지 어떤 모임, 가족 모임, 어떤 특별히 하우스 그렇지. 웨딩도 옛날에는 거기서도 조금 하고 그랬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풍광이 좋다 보니까 그런 모임들이 그리고 전국의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은 여기서 부지기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나기 좋으니까. 예, 중간에 뭐 하니까 대전 톨게이트 나와서 이렇게 바로 오면 되니까 네, 자 네. 중간 지점 대전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전서 많이 그런데 이런 집이 근데 왜 이게 문을 지금 닫는다는 거죠? 닫게 된 장사가 거는 안 돼서 그런가요? 장사는 이제 세무 신고액으로 이제 근 24억 원 정도, 아이고야, 23억 24억이면은 8천인가 정도, 월 2억 정도 2억 되죠.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대단한데요? 예, 그럼 잘 되는데. 잘 됐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집 제가 내막을 자세히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예. 민원이 이제 그 이렇게 개인적으로 민원이 그 땅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가 봐요. 네. 그 옆에 어디. 거기 근데 지금 거기 지금 영업하는 곳에 옆에. 예, 이분은 네.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있었는데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들어가려면은 더 리스에 있는 땅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야 되는가 봐요. 좀 복잡하다 근데. 사도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 도로. 그러니까 땅 그런 거 너무 세밀하고 땅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뭐 식당이 못 하게 된 거예요? 왜 이제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예. 뭐죠? 토지 사용 승낙을 해달라. 너무 곁다리로 많이 가지 마시고 이제 본론으로 와서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뭐 민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당신 영업 뭐 하는 거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됐는데 민원 제기거리가 이제 있었나 보죠? 예, 거리가 뭐냐면은 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그렇죠. 그 상수원 일반 보호구역? 음식점은 네. 지금 거기가 53곳이 있는데 식당이 일반 음식점이 그 주변에요? 예, 53곳이 있는데 공이 30평이 허가 평수입니다. 아무리 이제 건물이 커도 30평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영업장이죠, 영업장.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행정 이제 그 민원이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가는 거는
뭐 나쁘게 하면 고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뭐 이거 들어가는 이분은 몇 평을 갖다 운영하시게요? 더리스는 이분은 이제 거기 위에 30평 더 하고 뭐 앞에 뭐 하고 좀 더 한 거죠. 좀 더 한 게 얼마나 더 한 거예요? 글쎄요, 그건 내가 평수 그래서 한 60 더 해갖고 한 90평 하신 거네? 그렇죠. 이제 대략? 따지고 보면 이제 그랬는데 예. 이제 구에서는 동구청에서는 뭐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나와서 뭐 시정 명령 뭐 하고 또 뭐 하고 1차 또 하고 뭐 영업정지 일주일 또 뭐 이렇게 계속 또 2차 뭐 15일 영업정지 그다음에 안 하면 뭐 영업장 폐쇄하려고 하는 그걸 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 행정처분명을 보니까 영업장 확장 영업행위 영업장 외에 확장을 해서 영업을 했다 이게. 허가는 30평까지 가능한데 더 했다는 얘기죠. 확장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대충 거기 테라스. 위에 테라스 만들어서 음식을 영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네 우선은 그 부분은. 예, 불법이죠. 예, 허가 사항보다는 넘어갔으니까 불법인데 그걸 그냥 모르면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구청에서도 단속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도 오늘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일반 제 기사를 보고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놔둬도 되겠느냐. 물론 뭐 위법을 한 건 뭐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지금 제가 그래 다 다녀봤습니다. 어제 쭉 다른 곳을 하니까 영업장 30평이 아니라 뭐 300평 영업하는 데가 뭐 부지 기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했다 그래서 왜 다른 데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것은 네, 그렇죠. 짚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집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의 다 이 장사를 하다 보면은 참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겪는데 우리가 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앞에 이렇게 파라솔 의자 놓고 뭐 캔맥주 같은 거 먹게 만듭니다. 그거 다 영업장 외 확장 영업입니다. 그거 걸립니다. 그거 저기 신고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도처에 지금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우선은 그 더리스라는 곳이 8년을 지나오면서 대전에 이제 끼친 명소 영향, 예. 자리를 잡았다는 것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곳이 이제 뭐 음식 맛이라든지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법을 어긴 건 사실이에요. 그죠? 아,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걸 또 그냥 눈 감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뭐 주변에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행정기관에서는 법대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문을 닫았구만 얘가 아예 닫아버린 거죠. 아예 닫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잘 아는 우리 네티즌들이나 뭐 디티뉴스를 본 어떤 이 독자들이 그래도 그거를 문 닫게 하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좀 네. 영업을 재개해서 우리 대전에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식으로 비슷하게 됐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누가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은 예. 데려갈 때가 마땅치가 않았었는데 법은 뭐 행정적으로는 내가 모르겠고 이제 그 시민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좀 살려봤으면 좋겠다는 지금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뭐 뚜렷하게 뭐 대안이 나올 수도 없고 뭐 대안이라는 거는 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렇죠. 따지고 예, 보면은 맞아요. 그러면은 예.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피해가 또 사례가 되냐면 예. 이제는 동구청이 부담을 안고 가는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53곳 이 집을 뺀 나머지 52곳은 자 니들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제 요식업협회라고 하는 그 회장님도 이거 우리 지금 메르스 사태 경제 불황으로 우리 회원업소들 식당 하는 업주들 지금 반토막 나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또 여기까지 와서 다 이 행정 집행이 또 진행이 되면은 우리 다 죽으라는 얘기냐?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예, 지금요 아니 동구청에서 그거 안 나가면요 직무유기로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라도 고발합니다. 제가. 아니 왜 이 집은 죽이고 왜 저 집은 그냥 뻗어치 가만히 있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 뭐 상무님이 뭘 하겠냐마는 욱해서 한번 했어. 뭘 욱해 그렇다고 무슨 고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아니 적법하게 해야지. 아니, 지금 법을 지키라며. 문제 제기가 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은 나갑니다. 근데 안 들어오는 것까지 나갈 건 아니잖아요. 바빠 죽겠는 판에. 나 동구에 식당이 수백 개가 되는데 맨날 거기만 대청댐만 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거 공무원이? 다 고발해주면 되잖아. 50군데. 그럼 고발 나갈 거 아니야? 전문? 예. 전문하면 되지. 참어요. 폭정답이 뭐요? 참어. 참어?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요? 이거를 아니 문제를 참어 어떻게? 참으라면 참고. 참으세요. 알았어요. 아이, 참고 이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풀어야지 아니 이거를. 풀 게 없어요. 풀 게 없어. 아니 거기는 불법을 해서 이제 적법하게 만들어서 문을 열든지 말든지 하면 되지. 뭐 지금 문제가 뭐가 있어요? 아, 이제 풀게 돼 있는데. 풀게 돼 있어?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 영업을 한 이제 이 영업 정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15일인가 했죠 지금 이분이 영업 정지 15일인가? 아니 문을 닫았지 이제. 아니 그 이제 문을 닫았는데 예. 저 구청에서 영업 정지 내려진 거 아닌가요? 내려도 졌죠. 아, 그러니까 구청에서 영업 정지 내려주니까 영업을 정지하는 겁니다. 네. 그거나 뭐 본인이 문 닫은거나 저쪽에서 닫은거나 똑같은 건데. 아니 그게 끝나면 영업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거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는 얘기죠. 15일 있다가 그러면 한 두세 달 있다가 다시 이 사장님이 이 우선 30평 갖고 시작해야죠. 아니 안 한답니다. 에이 너무 그렇다고 하지 않아. 아니 30평 아니 지금 시설이고 뭐고 다 오늘부터 다 뜯는답니다. 그 뭐 이게 뭘 그렇게 뭐 욱해. 굽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다 시설 철거를 한다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오늘부터. 아깝네 그거 누가 하나 그럼 받아와야지.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연통 같은 거 제가 있잖아요. 거기 보기에는 굽는 뭐 이런 거 다 제가 보기에는 제거한다고. 우선 작게를 다시 하고 하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제 일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슨 하수구도 다 하수관거 됐다는가. 사업이 지금 진행이 80% 되고 내년 2월이면 끝납니다. 화수관거 사업이 뭐냐면은 지금 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음식점들이 음식점들 오페스 글로 빠져나가는 거 오페스가 아닙니까? 이제 글로 들어갈까봐 이게 그렇지. 제한을 하는 건데 그거를 별도로 지금 대전시에서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은 이 대청호 상류에 있는 식당들도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그리고 평수를 넓혀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넓혀주면은 그때 정정당당하게 집을 늘려서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금만 쉬시라. 그래서 지금 이제 욱해서 뜯지 말고. 아니, 그거 지금- 아깝잖아. 아니 지금 다 이제 왜냐하면 사람도 다 브라질 그 요리사가 온 지 한 달 됐는데 막 울더라고요 어제 가니까. 걔들은 저기 이태원에 거기 아니 누구지? 도로 그래서 비행기표 끌어줬는데 그게 취업 빠꾸하라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 사람 마음대로 이동이 안 되는가 봐요. 왜냐하면 어. 취업 그걸로 해서 왔기 때문에 예. 그게 종료가 되면은 돌아가야 되는데 올 때 좀 돈 좀 한 몇백 써서 왔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려니까 물론 비행기표는 끊어주지만 거기는 걔들은 홍석천이한테 얘기하면 거기 이렇게 해주는데. 아니라니까 이제 그 안 해줘? 취업 여기로 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국내 사람은 어디 여기다 딴 데 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뭐 아무튼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은데 또 취업 일자리 다 잃었잖아요. 거기가 한 30명 이상 근무를 했는데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딱히 뭐 대안이 그리고 또 만약에 문을 열었어. 예. 그럼 또 그 민원이 또 들어가면 어떻게? 그럼 그때 가면 이제 그거 맞아. 아무 아닙니다. 30평 안에서 이 영업을 하면요. 천하 없는 민원이 들어와도 아무런 하자가 뭔 민원이 들어옵니까? 이게 잘못이 없는데 30평 허가 받았다면서요. 허가는 안 아니고.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평에서 하면 되죠.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 이번 참에 하시라고요. 이거에 지금 이게 문제 후폭풍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뭐 욱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동구청이 무슨 고발을 해. 동구청이 굉장히 부담을 안게 됐던 건 사실이다. 왜? 이제는 이 문 닫는 업소가 이 대청댐 주변에 최초로 나오고 영업 정지도 최초로 나왔습니다. 영업 정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도 알아요. 하는데 여기에 정치세까지 누가 막 지금 이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 이장우 때 이게 생긴 거기 때문에 한현택 청장이 그쪽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싸잡아서 보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들이 좀 돌기 때문에 상당히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더리스한테는 더 치명적으로 손해가 가요.
아니 도리스는 영업 안 한다니까. 왜 치명 가고 안 가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피해는 그 호사꾼들 말은 그 좋은데 호사꾼들 얘기죠. 결국은 도리스는 더 죽으라 하는 거예요. 이걸 문제를 풀으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30평 우리 여기 좀 우리 청취자들 듣고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을 딱 닫는 게 맞느냐?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허가 얻은 30평 우선 조그맣게 다시 시작하면서 곧 이 규제 개혁 풀어서 처리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해야지. 이제 법과 제도를 다 정비할 뜯어고치면 안 돼요.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 지금은 이제 그건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불법 위법한 사항 이런 거는 이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하면 안 하지. 그러면 커피나 파시면 좋겠네. 거기. 뭐, 그래, 그거 뭐. 레스토랑 쪽도 좋아. 거기 2층에 올라가면은 잘 보여 거기에. 뭐 이제 그거야 이제 뭐 이제 찻집이야 뭐 나중에 하던 이제 뭐 찻집. 그건 찻집은 할 수가 있답니다. 이제 찻집 아니 음식점이 30평만큼은 뭘 해도 하는 아니 거 아니 아니야? 아니 찻집은 좀 더 할 수도 있는가 봐요. 평수를 더. 아. 이 음식점이니까 그렇지. 또 그런 또 차이가 있. 예, 차이가 있대. 네. 그거는 휴게 영업인데 휴게 영업은 이제 음식을 조리를 안 하는 거거든. 그거는 좀 뭐 아무래도 조리 안 하니까 오폐수가 뭐 많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아 그렇군. 그런 또 차이가 있다.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도리스 사장이 마지막으로 엊그제 이 중증 장애인 또 한 40여 명 이 초청해다가 진짜 난생 처음 먹어보는 추라리스? 추라스코. 추라스코 추라리스 왜 리스가 나오지 또? 추라스코를 대접했다 이런 또 훈훈한 얘기도 있어요. 중증장애인 분들 네, 사랑의 열매 그렇습니다. 그 김용기 단장님. 예, 저기 뭐죠? 저기 이 자원봉사 예, 단장님. 총단장 예. 그분 거기서 뵀는데 참 열심히 하시다. 그 제일 화방 하시는 분 아니? 저희 디트뉴스 독자위원도 하셨습니다. 아, 예전에 남달르시? 예, 남달르시. 그 부부가 오셔가지고 네. 그 중증장애라는 얘기는 혼자 거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자, 간단하게 요 얘기 좀 오늘 따끈따끈한 얘기 하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계룡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계룡시에 김미경이라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네. 김미경 의원이 지난달 19일 날, 5월 19일 날 미국을 가셨나 봐요. 미국에 제1회 재미 한인 지도자 대회가 있었답니다. 여기에 김미경 의원이 갔는데 갔는데 예. 김미경 의원이 가서 이게 미국 하원에서 이렇게 열렸던가 보네요. 네. 이게 여기 가서 본인이 그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사진하고 본인의 연설물 내용을 우리 지역 기자들한테 보내줬던가 봐요. 예. 그래서 지역 기자들이 그 내용을 받아서 썼어요. 그래서 아 계룡시 계룡시 계룡이 의원이 그러니까 기초단체 위원이 미국 하원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아 멋있네. 멋있죠. 아, 근데요 뭐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짝퉁이? 이분이 그 다음 날 19일 날 가서 연설을 하고 20일 날 자기 SNS에다가 그 사진도 다시 올리면서 예. 내가 연설을 하고 나니까 미국 하원 연방 하원 의원이 감동스럽다면서 같이 사진을 찍고 찍을 수 있죠.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근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이 계룡시 의원이 그렇게 하고 났는데 27일 날 지난달 27일 날 미국의 이 행사를 주최한 주최 측에서 예. 이 계룡시 의회에다 전화를 걸어갖고 자기네들은 김 의원을 초청한 바도 없다. 김 의원이 연설이나 발표 참석한 바도 없다라고 공식 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럼 진실 게임이 지금 들어갔네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찍었어요? 그거 합성했나?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 이게 맞나 안 맞나 그 얘기가 이제 문제 제기를 받으니까 의회에서 뭐야? 그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엊그제 무슨 지방신문에 다 잘했다고 났는데 오늘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 임시회를 열어가고 윤리특별위를 열은 거야. 그래서 오라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결국은 조사를 했더니만 연설은 없었던 걸로 결론을 낸 거야. 그럼 그 사진은 뭐예요? 어디서 했던 얘기요? 조금만 더 들어봐요. 예. 그 연설을 더 해갖고 그래서 출석 정지 30일 내린 거야. 일단 징계를 먹었네.
이 구시의원님이 출석 정지 30일은 엄청 센 거랍니다. 예. 이게 거의 제명 바로 밑에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김 의원은 아직도 나는 연설했다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김 의원이 간 그 아까 미국 그 뭐죠? 하원 뭐 예, 하원의 빌딩. 그 제1회 그 재미 지도자 대회에 박수현 공주 지역구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러면 그분이 증인 대주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한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예, 간단하네. 그래서 박수현 의원한테 물어본 것을 우리 유재민 기자가 기사를 쓴 거 봤더니만 박수현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가 연설 먼저 했는가 봐요. 하긴 했네. 박수현 의원이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은 초청받아 간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여기는 이제 거기에 같이 딸이 붙어갖고 이분은 딸이 보니까는 이 독도문화협회 고문 자격으로 갔는데 말 맞다나 조금 옆으로 간 것 같다. 그래도 어떤 가긴 갔네. 가긴 갔어. 예.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강연을 그러니까 이 연설을 하고 미국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한마디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맞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서특필 됐어요. 미국 하원 의원도 그 얘기를 했다고. 그 자리에 박수현 의원인데 이러다 보니까는 의외로 갑작스럽게 좋은 소득이 나왔잖아요. 네. 그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 웅성웅성했는데 웅성웅성하는 틈에 이 박 의원 아까 그 계룡시 의원. 네, 계룡시 의원이 연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건 안 했네. 그 얘기. 그러니까 나는 말 못할 때 그런 얘기하고도 나 잘 몰라. 웅성웅성해서 뭐 단상에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자기는 잘 헷갈리니. 근데 올라갈 수도 있네. 맞네. 그리고 웅성할 때 맞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요 얘기만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사진 찍으라고. 그럼 막 이렇게 하면 사진 핸드폰 찍을까요? 준 다음에 나 좀 찍어 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예. 듣든 안 듣든 간에. 듣든 안 듣든. 그리고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연설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거를. 한 거지. 올라갔으면 단상에 올라갔으면. 웅성웅성할 때. 예, 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는 너무 예. 협의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좀 넓게 광의로 크게 생각을 해서 일단 뭐 기초단체 의원이 거기 가서 그 많은 사람 앞에 뭐 섰으면 된 거지. 그리고 예. 독도는 우리 땅. 어수선한 가운데서 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도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말 맞다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공식적으로 미 하원에서 초청하신 인사는 아니신 것 같아. 그래서 말씀대로 딸이 여기에 여기에 붙은 거예요. 박수현 의원 딸이 붙어간 거지. 같은 당이야 민주당. 그러니까 딸이 그래서 붙어간 거지. 박 의원은 공식적으로 간 거고 이분은 이제 독도 무슨 협회 간 거야. 예, 가서 박 의원은 공식적으로 연설을 하신 거예요. 하고 이분은 웅성웅성한 틈에 올라가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 예. 하고 왔는데 이분이 자기가 했다라고 그 페북에 올리고 지역신문에 떴는데 이 미국에서 이걸 보고 주최 측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 초청 안 우리는 했는데. 초청도 안 했고 그분은 공식적으로는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연설 안 한 것 같아. 공식적으로는 아주.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본인이 올라가서 뭔가를 외치고 온 건 또 맞아. 영상을 찍어놓지 않았을 뿐이야. 사진만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했다고 쳐줘야 돼. 막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래서 야 내가 그 계룡시의 돈을 받아서 간 것도 아니야. 자비로 간 거고. 개인 자격으로 내가 간 거야. 그 개인 자격으로 내가 가서 개인 자격으로 올라가서 내가 연설을 했든 말했든 간에 왜 니네가 그걸 갖고 나를 의원 자격 정지를 30일씩이나 시키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센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 법으로 간답니다. 이번. 법으로? 네. 변호사 사갖고 맞아요. 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했다고 봐야 돼. 안 했다고 봐야 돼. 이거. 어쨌든 간에 그 언저리에 머무른 건 맞네. 그건 맞아. 예, 그 어수선할 때 그 틈에 있었어. 그러면 인정해줘야지. 그러면 여기 가죠? 아니 촌에 있는 그 기초위원이 그래 거기 그 미국까지 가서 그 정도 언저리에서 놀았으면은 쳐주는 거지 다. 근데 딸이 붙어서 슬쩍 가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뭐 정치인이 뭐 부고 빼놓고는 다 나서야지.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럼.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공식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
그렇지. 거, 예. 나는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 거야. 했다는 얘기죠. 뭐 공식이라는 말은 굳이 안 썼어 이번에. 공식은 한 걸로 쳐요? 한걸 쳐줘. 그러면은 지금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그 징계 30일 매긴 거는 너무 잘못한 심하네. 거지. 너무 거지. 심하네. 예. 조금 예를 들어서 공식이 아닌데 공식인 것처럼 했으니까 당신 출석 5일 뭐 이런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좀 세. 그리고 자, 어쨌든 그래 여자 몸으로 근데 여기 거기 가서 여기 의장님도 여자예요 또 여성인데 의장님 말씀도 뭐라냐면은 당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조금 그런 면도 좀 예, 있는 것 당이- 같다. 원래 왜냐면 그런 게 있지 거기가- 않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짧게 몇 가지만 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3시입니다. 아, 오늘 예. 이 등기부등본 위조한 너무 어려워요. 현직 법무사 징역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 되는데 몇 사람 얘기해줘야 되는데 네. 이것도 얘기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에 정용기 의원이 지금 추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 그분 뭐 잘 아시잖아요. 네, 예. 훌륭하신 분. 그 다음에 이 충남 도당 위원장에는 김태흠 의원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거 그 정보를 중구는 뭐 안 나옵니까? 중구 지구당 중구는 위원장. 지금 아직 압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압축이 아직 안 끝나서 지금 현지 내려와갖고 조사는 하고 올라갔답니다. 조만간에 압축이 될 것 같고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의 홍문표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이분도 훌륭하신 분이죠. 대전 CBS 새 본부장의 지영환 전 보도국장이 본부장으로 올라갔답니다. 아니, 이런 경우 드문데. 예, 홍문표 사무부총장 갈 게 아니고 지금 예. 홍성 예산 지역구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희권 페리카나 회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공천 뺏기면 어떡하려고. 아니지 사무 1차장 하면 더 훨씬 일단은 좀 우선은 유리하겠구나. 뭐 동아밭 하나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게 좀 그렇죠. 조직 인사인가요? 예, 그렇지, 예. 그렇지. 나름대로 동아밭줄 잡는 거니까는 오히려 그거 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향토기업 성광 유니텍이 대한민국 혁신대상을 받았다는 얘기 있고 김종환 씨 아시죠? 전 MBC 네, 구독자. 이분이 한국외식산업협회 대전 충남 지회장을 맡았네요. 이분이 아, 그래요? 요리를 하시는 분인가? 아니, 뭐 이거하고 틀린가요? 요리하고 틀린? 외식산업하고 요리하고 틀린가요? 이게 이제 외식 그 한국 외식업 중앙회하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두 개가 하나가 더 왜 독점하느냐 해서 이제 하나가 나온 건데 나온 거 이거는? 예 나온 건데 외식업 중앙회하고 외식산업이네 이거는? 예예 이제 하면서 여기는 이제 뭐라 그럴까 단체 급식 하는 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포괄적으로. 그리고 근데 김종환- 이분이 맡았다는 게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한번 보자고 하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었네요. 이 충남 지부 지회장으로 이제 이분을 영입하신 것 같아요. 저보고 하라고 했는데 내가 고사를 했거든요. 저는 여기에 지금 아 그래요? 그럼요. 지회장님 격이시네. 아유, 저도 오. 만만치 않습니다. 저 뭐 엊그제 황금알에서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저 그렇게 전국구입니다. 아, 틈만 있으면 황금알 얘기를. 아 이거 참. 아니 내가 출연하는 프로가 황금알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자. 뭐 황금알인데 종구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지회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가 만물상 나간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뭐 한국말 나간다고 아는 얘기해. 거 다 갖다 대시네. 자 그리고 제가 나갔던데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 뭐 좀 많이 봐주세요. 복지재단 사무처장의 정승호 과장이 오신다는 얘기 있고 박기성 전 중도일보 국장 알죠? 왜 자꾸 그걸 묻지 말고 얘기하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유 알죠. 네, 왜 몰라요? 중도일보 이분이 일기인데 논설위원까지 지내셨는데 어디 가셨나 했더니만은 최근에 이 미디어 대전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도 이제 이분하고 같이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사람이 차분하고 해서 문화 쪽에 좀 강점이 원래가 많습니다. 책도 쓰고 그랬죠. 네, 문화 쪽에 책도 쓰고 이 조예가 깊으신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는 인터뷰를 잘 써요. 다른 사람과 관계 인터뷰.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강화되는 이 어떤 매체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최근에 제가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만 미디어 대전에 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전시 교육청 인사든 안 나왔어요? 임철 감사관이 뭐 승진해서 예. 있죠. 나는 여기 저 평생 여기 있네 저기 평생학습관장에 임철 씨가 가고 황선혁 씨가 어디로 갔던데? 예, 무슨 박물관장? 황포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한밭 교육박물관장으로 이제 아니 근데 그분이 왜 황포입니까? 황선혁 씨가 황포하대? 예. 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본인이 아니, 얘기 시간이 꺼내길래 본인 입으로 황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다는 얘기죠. 구라가? 포가. 뭔 포가? 예? 뭔 포가? 이 나가는 포도 세고 하는 짓거리도 세고. 그러니까 일반 따발기 이런 총이 아니고 포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세다는 얘기죠. 포자가 붙은 분들은 이제 대전에 3포가 있는데 그 중에 대전시 교육청 지금 공보실장하는 조성기포, 조포. 그분도 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칭 자기가 넣어달랍니다. 그렇게 늘. 그러면 이 교육청 그럼 3포가 교육청을 넘어가서 또 교육청 3포 네. 시청에도 있던데 시청에도 유포라고 네. 그분 퇴직하신 분 있죠 유 과장님 이름 잊어버렸네 또 유포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 포는 지역에 3포, 5포 뭐 이렇게 딱 정해서 나가야지. 한때는 9포까지 있었어요. 9포.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구포역에서 그 역장님이 전화까지 왔어. 왜 남의 역을 갖다가 거기다 써먹냐고 거기다 써먹냐고. 예. 네. 금방 하시네. 자, 오늘은 참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6월 24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뉴오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